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수험생은 직업이 공시생이다. 직업이 공시생이다. 네, 직업이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자, 우리가 회사 가면 몇 시간 일하죠? 하루 8시간 정도 일하죠. 8시간인데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빼고 그러면 보통 9시간, 원래 점심까지 하면 9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몇 시간 공부해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되면 10시간, 11시간, 12시간 막 공부해요. 왜 그러겠어요? 쫓겨가니까. 그런데 처음에 여유를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회사 처음 가면 놀랍게도 야근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뭘 배워야 되고 뭘 모르니까 남아서 그걸 공부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되고 옆에 사람들 야근하니까 또 야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생들은 희한하게 하루에 한 3, 4시간 공부하고 되게 공부 많이 하는지 알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라고, 직업.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은 돼야 우리가 직업이라 할 수 있겠죠. 파트타임 아니잖아. 파트타임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최소한 8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8시간이요? 8시간 할까요? 그러지만 요즘은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하고 실제 합격생들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의 그 패턴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생각이 달라. 패턴이 다른 게 아니고. 자, 생각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합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쟁률 이런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경쟁률이 높든 낮든 나는 상위권에 가서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전교 1등의 마음 같은 거예요. 누가 내 자리를 나보다 한 명만 더 올라가면 전교 2등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키려고 계속해서 공부한단 말이죠. 내가 다 된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전교 1등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공부합니다. 근데 놀 때는 또 잘 놀아요. 그러니까 놀 때 짧게 굵게 놀고 공부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항상 끝내고 가요. 그리고 시험 보기 몇 분 전까지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에서 한 10등, 15등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할 게 없대요. 도저히. 공부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할 게 왜 없어? 공부할 게 세고 셌는데 다 했대. 다 했는데 나중에 시험 결과 나오면 전교 1등 하죠. 당연히. 거의 뭐 만점이죠. 전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 할 게 없다는 친구들 60점 70점 받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어려웠다. 아니 근데 어려웠는데 왜 100점이 나와? 물론 이제 우리가 1등하고 합격하는 거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등수 안에만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등수 안에 드는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1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점 받는 거예요. 만점 받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100점 맞고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가장 간편한 목표를 잡고 물론 이제 가정은 어렵죠. 가정은 내가 1등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만큼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 그 다음에 뭐 수능 같은 거는 만점을 못 받게 하려고 온갖 문제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 시험 추세는 그런 거 넣지 않아요. 그래서 만점자도 나옵니다. 이제 실수를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야. 상위권에서는. 어떤 사람들 그래요. 10대 1이다. 옛날에는 뭐 40대 1이었는데 50대 1이었는데 들어가기가 쉬워졌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합격하는 사람은 위쪽에 있는 몇 프로입니다. 위쪽에 있는 몇 프로. 상대적인 몇 프로가 아니라 항상 고정되어 있는 몇 프로예요. 근데 그 고정되어 있는 몇 프로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 다 하향 평준화 돼 있는 게 아니라 합격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정도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점수가 돼야 또 합격하는 거고.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90점 정도가 합격한다면 90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죠? 그냥 하는 사람은 야 경쟁률 낮아졌어. 그냥 합격이야. 심지어 1대1인데도 떨어져요. 그래서 1대1인데도 과락 맞고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요. 과락도 못 넘기면서 이 문제 어렵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입사를 위한 시험이야. 여러분들 수능하고 자꾸 착각하면 안 돼. 수능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래서 대학도 등급이 있다 보니까 대학 등급에 맞춰서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 갈 수 있어. 여기까지 하면 여기 갈 수 있어. 일종의 목표제가 있죠. 나는 80점 맞아도 여기 갈 수 있어. 뭐 이런 게 있는데 공무원 시험 그런 거 없어요. 나보다 잘하는 한두 명 더 들어와 버리면 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90점이 넘는다고 해도. 그래서 어떨 때는 막 92점, 93점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 원리를 모르고 그냥 경쟁률 떨어졌으니까 할만하겠네. 그럼 어저께 어떤 분이 그래요. 쭉 합격선들을 보더니 와 45점 맞고 합격하는 것도 있네요. 이래요. 그건 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본인이 한번 봐보세요. 본인은 과락 맞습니다. 100%. 이 합격선이 낮다는 의미는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행정인데 가령 전국적으로 어디는 90점이다, 어디는 40점이야. 그러면 거기는 정말 행운이겠죠. 근데 직렬이 달라. 직렬이 달라. 시험 과목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유독 그 직렬은 50점, 60점에서 합격자가 나와. 그럼 뭐예요?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렵다는 뜻. 어려우니까 많이 틀리지. 많이 틀렸는데도 그 정도 점수만 맞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왜 거꾸로 해석하려고 그래 자꾸. 그런 분들이 주로 합격선 낮은 거 시험 봐가지고 과락 맞고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후회해요.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제 그런 류의 직렬들은 보통 이제 기출 문제가 많이 없거나, 네, 문제가 뭐 계산 문제가 많거나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없는 거야. 근데 일반 행정이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직렬들은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공부하든 가능해. 점수를 높이는 데 가능해. 그런데 특정한 직렬들은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겠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뭐 기출 문제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완전히 뭐 로또에 로또. 내가 공부한 데 나오면 맞는 거고 공부 안 한 데 나오면 다 틀려버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똑같은 거는, 같은 상황인 거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도 교재나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단순하게 우와 여기는 뭐 그냥 거저 먹는 거네요 하고 가서 몇 년 동안 그거 하고 있다는데 다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어렵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한다는 토목직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 계산 문제 나오면 뭐가 어려워 이러잖아. 계산기 뚜들기면 되지. 계산기 안 줍니다. 계산기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그럼 손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손으로 문제 푼 적이 뭐 몇 살 이후부터 없잖아. 수학을. 그죠? 수학을 네, 대학교 가면 다 전부 다 계산기로 합니다.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까운 게 아니라 효율적이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전자기기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산기를 못 갖고 들어가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몰라서 토목직 공부한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계산기로 풀면 금방 푸는데 왜들 이러지 이러고선 시험 보러 갔는데 못 쓰게 하니까 망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업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면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죠. 자기 직업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질문이 올 때마다 답답한 건 뭐냐면 왜 블로그 같은 걸 찾아보냐 이거예요. 블로그는 최신 정보라든지 바뀌는 뭐 제도 같은 거 본인이 다 못 챙기면 그런 거 보는 거고, 실제 근원적인 거 어디서 봐야 돼? 시험 공고에서 봐야 됩니다. 시험 공고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실이야. 나머진 거짓일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데도 자꾸 블로그만 믿습니다. 블로그를 보시려면 날짜를 보세요. 오늘도 제가 아까 네이버에서 뭐 검색을 하니까 커말 1급이 공무원 시험에서 5%나 준대요. 꿈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거를 그대로 믿고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험 공고 안에 모든 게 있다. 자, 본인 직업이 공생이니까 당연히 뭐 먼저 봐야 돼?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회사가 회사라는 역할을 하는 게 공무원 시험 공고입니다. 그거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시험 보는 거구나 하고선 내가 공부를 하면 공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